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평론의 이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몸에서 이 신체, 우리 인간의 이 인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두 가지, 도파민과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두 가지를 가지고서 그 호르몬들을 이용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에서의 성취와 성공을 이루는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인체, 이 신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오묘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아주 복잡한 그러한 유기물질들의 그 화합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무기물질들의 그러한 화학 반응처럼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인체에서의 그 신경계, 우리가 뇌에서 이 척수까지가 이제 중추신경계고 이것들이 이제 말초신경계까지 전부 다 그 뉴런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지의 영역이죠. 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른 장기들은 비교적 그래도 그 작용이라든지 어떤 반응 그런 것을 이제 알아가고 있지만은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다른 장기들에 비해서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그 생명체라고 하는 한계가 있죠. 이 생명체는 정신이 아무리 강하고 그러더라도 결국에는 이 육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에 그 한계를 두면서 그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우리의 어떤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육체에서의, 우리 육신에서의 특히 그 신경계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건전한 그러한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그 육체에서 뭐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이 뼈와 근육이 튼튼하고 골격이 튼튼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러한 정신들의 작용을 하는 그러한 신경계가 건강하고 건전한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그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 영향을 받죠.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조금 포괄적인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하자면은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의 성취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이 호르몬 중에서 대표적인 도파민과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의 작용 기전을 이해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우리 인생에서의 성취와 성공을 이루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파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들 그렇게 친숙하게 들어보셨죠? 뭔가 짜릿한 그러한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원하는 것을 성공했을 때 막 그냥 도파민이 분비된다.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짜릿한 그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뇌에서, 이 뇌 중에서 주로 이제 그 중뇌의 흑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막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은 이제 그 도파민 수용체가 그 도파민들한테 막 자극을 받아가지고서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성취를 이뤘다, 성공을 했다, 그냥 막 뭔가를 이뤄냈다 그러면은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되면서 수용체들을 자극하면서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뭔가 해냈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취에 대한 보상회로, 소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러한 도파민의 어떠한 그 작용 기전, 그러한 보상회로가 우리가 이 도파민으로 이렇게 호르몬으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면은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데 우리가 1년 365일 24시간
그렇게 짜릿한 쾌감을 느끼면은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조증이죠. 정신병이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아주 쾌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1년 365일 24시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평정심을 가지고 평상시에는 좀 릴렉스한 이제 그러한 상태로 캄다운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체는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존에 필수적인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파민 분비를 줄인다든지 혹은 이 도파민 방출된 그 도파민들을 재흡수함으로써 이 도파민의 그 분비된 것을 줄이는 거죠. 혹은 이 도파민 수용체를 줄여가지고서 이 도파민 수용체를 파괴까지 하면서 그 수용을 줄임으로써 우리가 짜릿한 쾌감을 이제 덜 느끼고 캄다운 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인체에서의 도파민 호르몬의 그러한 작용 기전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파민의 그 호르몬 작용 기전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간의 그 생활 그 인생에 매칭을 시켜가지고서 잘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도파민 보상 회로를 이용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에서의 성취와 성공을 이루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나 개인이라든지 혹은 사회에 기여를 냈을 때 혹은 내가 뭐 신체를 단련시켜서 건강해졌다 혹은 열심히 공부를 함으로써 학습을 함으로써 아주 정신적으로 뭔가 많이 얻었다. 이제 그랬을 때 또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면서 짜릿한 쾌감이 보상될 수가 있는 것이고 혹은 인간관계에서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남녀관계에서 뭔가 생식에 성공했을 때 그때 이 짜릿한 그 쾌감이 막 분비가 되면서 도파민으로 이렇게 보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은 번식을 할 수가 있고 자손을 번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파민의 그 호르몬 작용 기전을 잘 활용한다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하고 더 그 짜릿한 쾌감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더 큰 성취를 원하는 그러한 의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도파민 호르몬 작용 기전을 활용한 굉장히 선순환적인 그러한 이제 이용이라고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도파민 호르몬 작용 기전을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도파민 그 분비의 그 짜릿한 쾌감만 느끼기 위해서 그 보상회로의 그 호르몬 작용 기전을 잘못 오남용해서 이제 그렇게 사용한다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인생에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일에 그야말로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이 도파민의 분비와 그것을 자극받아서 쾌감을 느끼는 그 수용체만 혹사시킴으로써 완전히 이 보상회로 체계가 망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기만을 하면서 자기 인생이 점점 가라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도파민만 그냥 즐기면서 그 짜릿한 쾌감만 느끼면서 이걸 악용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더 나쁜 것이 무엇이냐? 더 안 좋은 것은 이러한 도파민 그 호르몬의 작용 기전 그 보상회로 체계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이 인간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은 도파민 분비를 좀 줄인다든지 혹은 그 수용체를 줄이고 파괴함으로써 우리가 좀 캄다운 되도록 이렇게 인체가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뭔가 성취를 이루고 성공을 하고 뭔가를 해냄으로써 느끼는 그러한 성취감, 그러한 짜릿한 쾌감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뭔가를 내가 이뤘어도 도파민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면서 그 수용체가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서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뭔가 이뤄도 성취감이 없는 것이죠. 허무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뭔가를 해도 허무하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의욕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뭔가를 해도 기쁘지도 않고 짜릿한 쾌감도 못 느끼니까 당연히 의욕적으로 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허무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파민 호르몬의 작용 기전을 이야기해 봤고, 그 다음에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가 소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호르몬이죠. 아까 말한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이제 주로 이 중뇌의 흑질에서 많이 분비가 된다고 했는데,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뇌가 아니라 뇌에서 이제 신호를 줘가지고서 이 부신에서, 그 신장 위쪽에 있는 그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되는 것이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입니다.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아까 전에 이 코르티솔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했죠. 뭔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황에서, 뭔가의 위기 상황에서, 혹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냥 막 짜증이 난다든지,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막 에너지 합성이 일어나면서 몸이 파이팅 넘치게 되고, 그야말로 근육이 긴장하고 각성되고 좀 예민한 그러한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그야말로 투쟁적인 짜세가 되는 것입니다. 왜 코르티솔 호르몬이 이러한 투쟁적인 짜세를 만들겠습니까?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싸울, 그야말로 전투적인 그러한 자세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전투적인 자세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을 하고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호르몬이 바로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아까 말했듯이 막 에너지를 합성시키고 우리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예민하게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만성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만성적으로 놓여가지고서 만성적으로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면은 우리의 그 인체가 이제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뭡니까? 근육까지도 막 분해를 시켜가지고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면역력이 또 약해지고, 그런데 또 뭔가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살이 찌고, 또 살이 찌면은 성인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하면서 몸이 망가져가는 것이 바로 이 만성적인 코르티솔 호르몬에 분비되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나타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을 가지고서 우리가 인생에서의 성취와 성공을 이루는데 이제 활용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봤다면은, 이제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코르티솔 호르몬의 그 작용 기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였다, 위기 상황에 놓였다, 그러면은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은 투쟁적인 짜세가 된다고 했죠. 전투적인 짜세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막 에너지가 합성이 되고 근육이 긴장하고 예민해진 상태, 그야말로 우리의 육체는 스탠바이가 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액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스탠바이가 됐고 액션을 해야 된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을 했을 때 그 스트레스를 극복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의 성취, 성공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아까 말한 그 도파민 호르몬의 그 작용 기전에 의해서 또 짜릿한 그 성취감, 그것으로 인한 도파민 분비로 인한 그 짜릿한 쾌감을 또 보상받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우리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발전하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이러한 선순환적인 그러한 구조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되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성공하고 이제 그럴 수 있다면은 좋겠지만은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야말로 부족해서 역부족으로 모든 그러한 투쟁을 했지만은 안 될 때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그야말로 36개 준행랑으로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분비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코르티솔에 쩔어 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몸에서는 계속 에너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근육까지 막 분해를 시켜가지고서 에너지를 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막 그냥 뭔가를 먹으려고 식욕이 돋아가지고서 막 그냥 다 쓸어서 먹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살이 찌고 몸이 망가지고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지 이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분비되는 그러한 우리가 코르티솔에 노출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항상성으로 다시 원래의 그런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쁜 것은 무엇이냐? 제일 나쁜 것은 무엇이냐? 그야말로 설상가상은 무엇이냐? 우리가 투쟁도 하지 않고 뭔가 노력도 하지 않고 이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받는 그 상황에서 그야말로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분비되고 있는 그 코르티솔에 쩔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우리의 근육은 다 분해가 되고 면역력은 약해지고 막 먹기만 하면서 살만 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까 말한 도파민 호르몬의 그 작용 기전을 그야말로 꼼수로 오남용하면서 그야말로 자기 기만을 하면서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도파민만 분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만 골라가지고서 함으로써 도파민 분비로 인한 짜릿한 쾌감만 즐기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발전과 성취와 성공이 없을 뿐더러 위기의 상황만 점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우환 속에서 살고 안락 속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파민 호르몬의 작용 기전을 이용해서 우리 인생에서의 성취와 성공을 이룹시다. 이 코르티솔 호르몬의 작용 기전을 이용해서 우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그야말로 투쟁적인 자세로 인생을 발전해 나갑시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에서의 성취와 성공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 평론의 이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